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부터 합니다. 자, 위치 관계래요. 또 똑같아요. 계속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보세요. 수학을 좀 배운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할 일들이 별로 없다는 걸 인지해야 되는 거야. 누군가의 위치 관계란 얘기는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는 원하고 직선이 만나니 안 만나니를 질문하겠죠. 자,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어디서 처음 배우죠? 중학교 3학년 때 배웁니다. 그림을 좀 볼게요.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원이 하나 있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과 직선이 안 만날 수 있어요, 얘들아. 그 다음, 원과 직선이 만나는데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들을 접선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선이니까 접선이라고 부르는, 얘는 안 특별해. 그래서 이름이 없어. 그 다음, 이 직선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다 보면 원하고 두 점에서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선을 할선이라고 불러요. 이 할자가 가를 할자야. 우리가 뭐 활복 자살한다 할 때 이렇게 배를 가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할복이 배를 가른다는 뜻이야. 원을 나누는 선이다. 그래서 할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요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위치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생각해 볼까요?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왜 두 가지가 있냐면 너는 2차식이고 너는 1차식들이에요. 자, 만난다 안 만난다를 판단하는 거잖아. 그럼 둘이 뭐 해야 돼? 연립이라는 걸 하겠죠. 풀이 1번 대수적인 방법으로 풀 거예요. 대수적인 방법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대수학에서 갖고 온 거니까 판별식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만난다, 안 만난다 라고 나오면 무조건 연립이 1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 원의 식을 이렇게 줄 거예요. 그리고 직선을 여러분 보기 편하게 그냥 이렇게 줄게요. mx 플러스 ny 플러스 l 이렇게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주어졌어요. 첫 번째 할 일, 둘이 연립을 합니다. 연립을 하고 나면 이거 y 대신 여기다 집어넣고 하면 너도 x에 관한 2차식, 너도 x에 관한 2차식이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끝났네? 너랑 너랑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둘이 연립을 했을 때 만족하는 x좌표가 두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너의 입장에서 보면 할선 두 점에서 만나려면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요.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럼 이거 연립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이어야 되고요. 너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사용해? 난 사용 안 할 거야. 여러분은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다만 좀 식을 보세요. 갖다 대입을 해서 전개를 해서 판별식을 써서 이 문제를 풀 거야? 그거 너무 좀 길어. 그리고 지쳐 풀이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분명히 가능하고 언젠가 쓸 일은 생기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누군가의 위치 관계를 푼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식으로서 풀겠다는 교점을 찾으러와 똑같으니까 연립을 해서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풀이하자. 이 정도까진 기억하자고. 그 중에서 우리는 원을 하는 거니까 조금 특별한 방법,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선생님은 해볼 거예요. 이 방법을 선생님은 아주 선호하고 여러분도 이 방법대로 하길 원해요. 자, X축과 접합니다. Y축과 접합니다. 해서 선생님은 기하학적인 방법이 뭐라 그랬느냐? 원하고 만났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조건이에요. 뭔가를 연결해 주셔야 된다고요. 자, 1번. 할선부터 가겠습니다. 원의 중심이 있어요. 중심에서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 끄세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야. 시험 문제랑 관계없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그림이 등장했다. 내가 할 일, 수선의 발을 내려 찍는다. 2등분을 할 거란 뜻이고요. 원 위에 한 점이 있으니까 연결해 보자. 그럼 이게 R이에요. 그리고 여기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선생님이 D라고 하겠습니다. 저 D와 R만 비교하시는 거예요. 곧 여기다 쓸게요.
반지름이 R이고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이걸 D. 자, 기하학적인 방법은 길이를 비교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할선이래요. 그럼 당연히 반지름과 중심 사이의 거리. 반지름이 더 크면 돼요. 자, 접한대요. 해야 될 일이 뭐죠? 연결한다고요. 그럼 니네 둘이 수직이네? 이때는 R과 D가 같으면 돼요. 자, 이때는 어머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안 만나겠네. 요렇게 문제를 푸는 거라고. 됐니? 판별식. 선생님은 판별식 쓰지 않을 거예요. 판별식 쓰는 건 써도 되는데 너무 길어. 그래서 나는 설명만 한 거고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딱 이 방법만 쓸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관계를 얘기할 때 식으로 풀 수도 있고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지만 선생님은 기하학적인 방법을 쓸 거고 그건 길이를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위치 관계라는 건 위아래를 비교해야 되니까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요. 반지름과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비교했을 때 반지름이 더 크면 두 점, 같으면 한 점, 길이가 더 길면 안 만나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럼 각자 이제 활용 문제들 설마 이 시험 문제가 나오겠어 얘들아? 잘 안 나와.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각자 시험 문제들이 이런 그림일 때 시험 문제, 이런 그림일 때 시험 문제, 이런 그림일 때 시험 문제들이 있겠죠. 자, 이 그림일 때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 수 있느냐를 써봅니다. 첫 번째, 뭐 구하라고 하겠어? 잘랐잖아. 자르고 나면 뭐가 생겨? 현이 생기지? 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게 이 그림이야, 얘들아. 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럼 이 그림 그리면 끝난다고요. 어차피 현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 작업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시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풀이 1번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현의 길이 중에 가장 긴 건 누구니? 라고 질문했어. 현의 길이 중에 가장 긴 건 누구겠어요? 당연히 지름이겠죠. 됐어? 왜냐면 봐봐. 그냥 직선이 이렇게 지나요. 그럼 현이 만들어지는데 현의 길이 중 가장 긴 건 당연히 원의 중심을 지나면 되는 녀석들입니다. 자, 두 번째. 원하고 직선하고 뭐 했어? 만났잖아. 만나면 뭐가 생겨? 교점이 생기겠지. 그치? 그럼 다시 직선으로 돌아가 볼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찾으라고 시험 문제 나왔죠. 그럼 얘들 봐봐. 원과 직선이 만나면 교점이 생깁니다.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자기 자신이니까 안 나와.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찾으세요라고 시험 문제 나오겠죠. 돼? 요거는 그래서 뒷단원에 가서 설명할 거예요. 여전히 직선처럼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K 쓰셔서 그냥 식 쓰면 그게 답이에요.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타 이하 등등 막 이것들을 변형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 문제만 본 거고요. 자, 그 다음 접선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는 뭘까요? 지금 우리가 푸는 건 원이 있고 어떤 직선이 있다. 둘이 접할 때의 미지수 K 값을 구하세요가 이 단원의 목적인 거야. 됐니? 그런데 그 다음 단원의 목적은 뭐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요 단원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뒤쪽에 마지막 단원에 요 단원에서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아이 나올 게 있을까? 이 아이는 별로 나올 게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오겠죠.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원 위에 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돼? 무조건 나옵니다. 다 예제 드러났어, 얘들아. 그냥 보기만 하면 돼. 요 세 가지 형태 문제들이 이 단원에서 등장하게 될 거야. 요 녀석 빼놓고는. 자, 원 위에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할 거야, 얘들아. 원 위에 한 점 잡을 수 있어? 못 잡아. 왜 못 잡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녀석들은 잘 보세요. 함수들은 y는 x, y는 x제곱 이런 형태들이야. 그래서 x좌표를 a라고 하면 y좌표가 얼마 이렇게 예쁘게 써져. 그런데 얘는 그래? 얘식은 어떻게 써져 있느냐? x제곱, y제곱은 r제곱 이런 형태로 써 있다고. x좌표가 a면 y좌표가 예쁘게 써지질 않아. 어?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줄 수가 없어, 미지수로. 이런 작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쓰는 것도 애매해졌어요. 그럼 여기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외우는 거야, 그냥. 왜 이렇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외우시는 거예요. 자, 갑니다. 잘 보세요. 접선을 예를 드세요. 여기 다 평행한 직선이니까 접선만 보세요. 자, 원이 있습니다. 이 원 위에 한 점에서 이 접선까지의 거리 중에 제일 짧은 게 누구야? 제일 짧은 거리가 얼마겠어? 이 원 위에 한 점이 있어? 이 원 위의 점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 중에 제일 짧은 게 누구겠어? 얼마겠어? 0이겠지. 만났잖아. 봐봐. 원 위의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중에 제일 짧은 게 얘라고요. 돼? 그럼 제일 긴 건 언제겠어? 제일 긴 건 얘라고. 씨름이라고. 이거보다 더 긴 거 나오겠어? 더 긴 거 안 나와. 그럼 얘 입장도 똑같잖아. 얘를 평행 이동한 거잖아. 그럼 제일 짧은 건 언제겠어요? 여기 봐야 돼. 제일 짧은 건 얘를 그냥 이 상태에서 쭉 밑으로 내린 거니까 요만큼을 더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돼? 그 다음 제일 긴 건 여기서부터겠지. 그럼 이 원리를 그대로 가본다면 제일 중요한 거 중심이라고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십니다. 거기서 반지름을 빼, 그게 제일 짧은 거리. 반지름을 더해, 그게 제일 긴 길이. 됐니? 그래서 모든 원의 문제는 중심에서 바라보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이 어떻게 푼다?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면 제일 짧은 거리, 반지름을 더하면 제일 긴 거리가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돼요. 일어나. 앉아있으면 계속 졸려. 자기 졸릴 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일어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앉은 자리에 있으면 계속 졸게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활용하면 또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원 밖에 한 점이 있습니다. 저 점에서 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세요. 라고 나오는 순간 누구랑 연결한다? 중심과 연결한다. 둘이 중심과 연결한 다음에 이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면 최소,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이렇게 등장하게 될 거라고요. 돼? 그럼 이걸 조금 더 어렵게 만들면 어떻게 하겠어? 나 계속 시험 문제 나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얘들아. 응? 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시험을 많은 학생들이 포기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를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여기 잘해야 잘 본다는 얘기야.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는 이런 거예요. 원 위에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중에 그 거리가 자연수가 되는 건 몇 개 있니? 라고 물었어. 어? 그럼 어떻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예제 안 집어넣어놨습니다. 이거는 가령 원 위에 한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이 2고요. 최대값이 7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이 원 위에 한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제일 짧은 게 2란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이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야. 됐지? 그럼 봐봐. 최소값은 only 하나야. 그러니까 2가 되는 건 딱 하나 있고 7이 되는 것도 딱 하나가 있어. 그럼 3 되는 게 있었겠지. 3 되는 거. 3 되는 게 어딘가 있었을 거 아니야. 최소값이 2란 얘기는 여기 어딘가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3 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 하나만 있어? 반대쪽에도 있겠지. 이쪽에 3이 되는 게 있었으면 이쪽에 3이 되는 게 있었겠죠. 자, 4가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럼 여기도 있었으면 여기도 있었겠죠. 5가 되는 게 있었어. 그럼 여기도 있으면 이쪽에도 있을 거고 6이 되는 거 여기 있으면 여기도 있을 거고요. 7이 되는 건 하나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얘 갖고 찾아버리는 거야. 단 원의 가장 큰 특징이 원은 대칭성이 있어. 그냥 원은 무조건 대칭이야. 이 선을 기준으로 이쪽에서 3이 되는 게 있었으면 이쪽에서 3이 되는 게 있을 거고 4가 되는 게 있었으면 4가 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시험 문제들이다. 자, 푸는 방법은 판별식을 쓸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판별식 쓰지 않을 거고요. 뭘로 다 풀 거냐? 반지름과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의 관계로서 두 점에서 만나냐 접하느냐 만나지 않느냐를 비교할 거예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 예쁜 문제는 판별식 사용하셔도 되죠. 뭘 전개하고 뭐 할 게 없잖아. 그냥 갖다 대입해서 x 플러스 k 전체 제곱 전개한 다음에 판별식 쓰면 되니까 그건 여러분한테 맡기는 겁니다. 자, 너의 반지름 루트 2짜리입니다. 나는 이제 뭘 찾을 거냐? 중심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D 제곱 루트 2고요. 절대값 K 0,0 집어넣었으니까. 가자.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누가 더 커야 돼? 반지름이 더 길어야지. 제발 그려봐. 원이 있어. 직선이 있어. 두 점에서 만나.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 중에 누가 더 커? 반지름이 더 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끝났잖아. 루트 2가 커요. 루트 2분의 K. 절대값 K. 따라서 절대값 K가 2보다 작으면 돼요. K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자, 접한다고요? 반지름과 R과 D가 서로 같으면 된다고요. 안 맞나요? 더 크면 되겠죠. 됐니? 이게 판별식보다는 훨씬 더 간편하고 예쁜 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개념을 원에서는 그대로 계속 유지할 거예요. 자, 원이 있습니다. 직선이 있고요.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게 좋겠죠? 도형의 문제니까. 원이 있어요. 중심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1이 있고요. 반지름은 2루트 2짜리 표시해주고요. 직선 막 길게 그리지만 그냥 이렇게 그려. 그럼 내가 필요한 일, 현의 길이를 구하려면 내가 필요한 일은 뭐냐? 중심에서 현에다 수선의 발을 내려 찍는 거라고요. 2등분 할 거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원 위에 한 점이 있고 원의 중심하고 연결하면 이 거리가 2루트 2짜리라고요. 그럼 나는 파란색 길이나 요 길이 둘 중엔 나와야 되는데 요 파란 여기 길이 요 길이 구할 수 있잖아.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제곱 루트 5 중심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1 집어넣으면 1 빼기 4 따라서 루트 5분의 5가 됩니다. 루트 5 끝났네? 8 빼기 5 루트 3 따라서 현의 길이 2루트 3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중학교 때처럼 푸는 거야 얘들아. 다만 식을 읽고 이 길이를 찾는 것까지만 여러분이 하면 된다고.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바꿔서 나오겠어? 이 시험 문제 너무 간편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 거꾸로 나오겠지. 너를 K라고 쓰고 현의 길이가 2루트 3일 때 K의 값을 구하세요. 그래도 이거랑 똑같이 푸는 거야. 자, 이 시험 문제는 15번 문제는 사실은 순서가 맞지 않게 나온 겁니다. 이건 저기 접선의 방정식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잘못 나온 문제예요. 자, 점 3,2에서 1에 그은 접선의 접점을 T라고 할 때 PT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학생이 이렇게 하죠?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직선이네.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 자, 잘못된 풀이가 아니라 무식한 풀이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랑 접한다고 했으니까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 0이다를 써서 저 m의 값을 찾아. 이 짓거리를 왜 하는 거야? 이건 완전히 그냥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풀어서 틀리지 않습니다. 풀어서 답은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푸는 순간 나머지 시험 문제 중에 최소한 2문제 정도는 못 풀게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럼 우선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그림을 그리면 중학교 문제로 바뀌어요 얘들아. 원의 성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원이 있고요. 저 점 원 밖에 한 점인지 아닌지 선생님은 잘 모르지만 표준형으로 빨리 바꾸겠습니다. x 플러스 2 전체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 4짜리가 됩니다.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2짜리가 돼요. 자, 저 원 P점 어디에 있니를 확인하고 싶어. 원 안쪽에 있니? 원 바깥쪽에 있니를 확인하고 싶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 P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찾아보시면 돼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찾습니다. 루트 25 더하기 그러니까 루트 34. 반지름보다 크죠? 그러니까 저 P는 바깥쪽에 있는 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중학생으로 돌아가세요, 지금부터.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자,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은 몇 개 그릴 수 있죠?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에다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죠? 그렇죠. 2개. 그리고 그 두 접선의 길이는 서로 어떻다고 배우죠? 같다고 배우죠. 그치? 이게 우리가 내접원에서 가지는 성질이잖아. 내접원의 성질 보세요. 이렇게 내접원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고 접점하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다고 얘기하잖아.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에서 나온 거야.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은 2개를 그릴 수 있는데 이 길이는 같다고. 됐니? 이 내용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예쁘장하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 그림이에요. 숫자 없다고 생각하고 중학생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2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 접한다고 했으니까 연결을 하는 겁니다. 원 위에 한 점은 중심과 무조건 연결을 해요. 그런 순간 접하니까 90도가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두 점이 존재하니까 두 점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나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와 너가 합동이 돼버리죠. 그치? 어떤 합동? RHS 합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됐어? 끝.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할 게 다 됐어요. 갑니다. 나보고 지금 PT의 길이를 구하래요. 나 여기의 길이 알아. 2라고. 그 다음 여기의 길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돼. 루트 25 더하기 9 루트 34예요. 그럼 피타고라스 하면 되잖아, 얘들아. 그럼 여기 길이 루트 30이야. 이렇게 구하는 시험 문제라고요. 됐니? 식의 접근이 아니야. 이걸 어떻게, 이 접근 방법을 PT의 제곱의, PT의 길이를 구하세요를 T의 관점으로 본다면, 나는 T를 구해야겠네? 그리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겠네라고 생각하면, 아까처럼 직선을 만들고, M을 구한 다음에, 다시 연립을 해서 점 T를 찾고 두 점 사이의 길이를 찾으면 답이 나오겠죠. 됐니? 근데 지금 얘는 그 관점이 아니라 너 중학교 때 배웠던 이 도형 알고 있니?를 질문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그림을 그려보면서 문제를 풀자고요. 됐죠? 다만 여기는 요 단원에 나오는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자, 보충 문제 몇 개를 좀 집어넣었어요. 선생님 프린트 해놨는데 모르고 안 갖고 와서 좀 이따 드릴게요. 그냥 보기만 합시다. 직선이 있고요. 원 2개가 있습니다. 동시에 접한대요. 저 직선이 두 원에 동시에 접한대요. 라고 하면 여러분 식으로 풀면 어떻게 해야 돼? 너랑 너랑 연립, 너랑 너랑 연립. 연립해서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도 0이고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도 0이야. 이렇게 풀어야 돼. 길지? 그럼 난 뭐 하자 이제? 이 원과 이 직선이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아요.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아요. 를 통해서 식을 찾는 게 빠르겠죠. 해볼까요? 중심 0,0입니다. 너 넘어가면 직선을 이렇게 써버리죠. 루트 m제곱 플러스 1 0, 0 집어넣으면 절대값 n 너의 값이 반지름과 똑같아요. 1번식 2번식 루트 m제곱 플러스 1 중심이 0,5니까 0, 5 집어넣으면 절대값 n 빼기 5 이게 반지름 3과 똑같아요. 넘겨 제발 제곱하지 마 우선은. 선생님이 제곱하지 말라는 건 어차피 분모가 똑같을 겁니다. 직선이 똑같았으니까. 그럼 여기 얘를 이렇게 원래 이렇게 야 어떻게 쓰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써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요. 됐지? 자 다시 한번 양변에 제곱해서 푸셔도 되고 범위를 나눠서 풀어도 되지만 여기 봐.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같아. 이렇게 나오는 순간 A랑 B랑 같다. 아무리 저게 식이든 뭐가 됐든 관계없이 A랑 마이너스 B랑 같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따라서 1번 n 빼기 5와 5분의 3n이 같을 때 두 번째 n 빼기 5와 마이너스 5분의
3n이 같을 때. 양변에 5를 곱하시면 5n-25가 3n일 때. 따라서 n이 2분의 25일 때. 아우 길어. 5n 빼기 25가 이것도 긴데. 와. 따라서 n이 8분의 25일 때. 이걸 갖다가 집어넣으셔서 m의 값을 다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답이 두 개인 이유를 보세요. 지금 나는 이 원의 상태를 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만약에 원이 이렇게 된다고 쳐보자고요. 그냥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겼다고 가정해보는 거야. 이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은 몇 개 그릴 수 있을까요? 두 개를 그릴 수 있겠죠. 그런데 두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답이 틀리는 거야. 네 개를 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답이 네 개가 나와야 돼.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아니, 봐봐. 나도 잘 보세요. 이거 n을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집어넣고 여기 숫자가 됐어요. 그럼 양변의 제곱을 하면 m에 관한 2차식이 등장하겠죠? 그럼 m이 두 개가 등장하겠죠?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m이 두 개, 이거에 해당하는 m이 두 개니까 답이 네 개가 나와. 아니, 도대체 그 중에 난 뭘 하란 얘기야? 됐니? 자, 만약에 두 원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공통으로 접하는 직선이 총 몇 개가 그려지느냐? 3개가 그려져요. 돼? 자,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 그럼 공통인 접선이 2개가 그려져요. 이렇게. 됐지? 자, 이 시험 문제 원하는 거. 이렇게 해서 찾을 수는 있어. 근데 시작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두 원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최소한 보기는 해야 m과 n의 값을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봐봐. 식으로 풀면 n은 2개 나오고 m은 총 4개가 나와서 식이 4개가 등장합니다. 그 4개 중에 어떤 식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몰라. 근데 얘는 모든 값이 아니라 너의 값을 구하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건 딱 하나만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림을 대충 보자고요. 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5짜리 원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요. 그런데 얘 중심이 0,5야? 아, 여기 있네. 그럼 이런 상태가 됐네. 그 이유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5인데요. 반지름의 합은 얼마야? 이 녀석은 반지름이 5, 이 녀석은 반지름이 3이니까 8짜리예요. 그래서 둘이 원이 두 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두 직선의 y절편, n의 값은 서로 똑같겠네. 그리고 n은 둘 중에 하나만 되겠죠. 2분의 25나 8분의 25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여기 봐봐. 8분의 25는 3점 얼마고 얘는 12점 얼마예요. 근데 이미 여기가 중심이 5였고 반지름이 3이 여기가 8이니까 8보단 큰 수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넌 탈락. 이걸 확인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림이 필요해. 이게 원의 문제가 쉽지 않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식을 열심히 풀어서 답을 열심히 구했는데 답을 모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서 n의 값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m은 2개잖아요. 근데 m이 2개인데 얘네들이 y축 대칭이야. 그래서 제곱하면 어차피 하나만 나와. 음수가 되든 양수가 되든. 그리고 나는 그럼 m을 구할 필요 없이 m제곱만 구하는 거니까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대입하시면 2분의 5를 여기다 25를 대입하면 2분의 5가 될 거고요. 이게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에요. 양변에 제곱하시면 m제곱 플러스 1이 4분의 25. 따라서 m제곱이 4분의 16이라는 거, 4분의 2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 4분의 21 더하기 4분의 25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2번 문제 똑같이 나오죠? 자, 저 녀석이 이 녀석과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이 원과는 만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푼다? 원의 중심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너랑은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원의 중심에서 저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는 커야 돼요. 여기까지 풀고 쉴 거니까 집중 조금 합시다. 자, 저식 예쁘게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쓸 거고요. 중심 0,0입니다. 제곱 루트 2 절대값 마이너스 k 반지름 2 루트 2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되면 돼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아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죠? 자, 그 다음 만나지 않는데요.
중심 4,0입니다. 4, 0 집어넣으면 절대값 4 빼기 K. 죄송합니다. 네가 더 커요. 반지름 K보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됐나요? 근데 여기서 틀린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야? 반지름은 K가 아니라 여기 K가 음수가 돼도 상관없겠죠.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해도 4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절대값을 씌워줘야 됩니다. K가 양수란 말이 없었어요. 0만 아니면 된다고 했으니까. 자, 절대값 마이너스 K가 작아요. 4. 자,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예요. 따라서 K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예요. 자, 자기는 이거 못 풀겠다. 그럼 그냥 제곱하세요. 부등식도 어차피 양수니까 제곱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6이 커요. 4K제곱. 요렇게 해서 넘겨서 2차 부등식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둘의 공통 범위. 제곱 어디 갔어? 3K제곱 플러스 8K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아요. 인수분해 참 4 되네. 4 네가 마이너스. 따라서 마이너스 4보다 크고 K가 3분의 4보다 작아요. 너와 너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수직선 그리셔서 만족해보면 이게 답이라는 걸 알겠네요. 됐지? 요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느끼셔야 돼요. 갖다가 대입해요. 판별식을 써요. 갖다 대입해요. 판별식을 써요. 이 과정이 얼마나 귀찮은지를 느껴야 이 방법을 잘 사용하겠지. 현의 길이 구하세요. 아까 했던 문제랑 똑같으니까 구하지 않겠습니다. 자, 요거 변형한 문제가 얘랑 똑같은 시험 문제인데 요렇게 이 직선과 원에 의해서 잘린 현의 길이가 2일 때 양수 K를 구하세요. 이제 현의 길이가 주어져 놓고 미지수 K가 등장한 겁니다. 그림 그려보시면 해야 될 일만 빠르게 원이 있고요. 직선이 하나 있을 거고요. 이 직선의 식이 2x 빼기 y 플러스 k는 0이라는 식이고요. 중심 찾아야 됩니다. 표준형으로 빠르게 바꾸세요. x 빼기 4 전체의 제곱 y 빼기 2 전체의 제곱 16 더하기 4 20 해줬고 빼기 11이니까 9 끝. 그림은 이제 완성하는 연습만 하는 겁니다. 수선에 발을 내려 찍어. 여기의 길이가 1이야. 현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중심의 반지름이 3이야. 그럼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2루트 2네. 요렇게 해서 K 값을 찾으시면 돼. K는 2개 나올 거예요. 그 이유가 뭐야? 원은 대칭이라니까요. 여기 있었으면 여기도 하나 있었겠죠. 그래서 K 값은 2개가 등장합니다. 제곱 루트 5 절대값 4 집어넣으면 8 2 집어넣으면 빼기 2니까 6 더하기 K 너의 값이 2루트 2다. 요렇게 해서 K 값 2개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양수만 찾으세요. 자, 5번부터가 어려운 문제가 돼버렸다. 5번 6번 7번 8번 요 네 문제가 지금 다 똑같은 원리를 사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5번 문제 갑니다. 원이 있고요. 직선과 두 교점을 AB라고 하고 근데 요건 아니다. 5번은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마치 AB를 구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AB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원의 중심을 C라고 하고 삼각형 ABC의 넓이가 2래요. 그림을 똑같이 또 그리자고요. 원리가 뭔지를 보시면 원이 있고요.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난다고 얘기했고요. 이 점을 AB라고 한다고 하고요. 중심을 C라고 한다고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래요. 그 얘기는 뭐야? 수선에 발을 내려 찍어. 높이를 찾아야 되니까. 그럼 현의 길이 구하는 거랑 똑같겠네요. 할 일들을 하러 갑시다. 이제 숫자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 전체의 제곱 10을 더해줬고 빼기 k를 해줬고요. 자, 이 직선은
우선 현의 길이 구해야 되고요. 반지름도 구해야 되고 모두 구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나는 도형으로만 풉니다. 우선 반지름 여기는 루트 10-k예요. 그 다음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데 중심이 3,1이에요. 제곱 2고요. 3 빼기 1 빼기 4가 됐고요. 그럼 얼마니? 루트 2. 너 루트 2가 됐고요. 자, 넓이가 2래요. 넓이가 2가 나오려면 2분의 1 곱하기 a, b 곱하기 높이 루트 2가 나와야 돼. 이런 뜻이 돼버렸겠죠. 2 루트 2가 돼야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2란 얘기네요. 1대 1대 루트 2니까 나는 네가 2가 돼야 돼요. k 값이 6이라는 거 자동방으로 나오겠죠. 요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비교해 보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작은 여기에요. 아이야 진짜 왜 이렇게 못해 손이. 3번에서 시작해서 4번 5번 요렇게 연장된 문제를 좀 스타일만 바꾸는 거지 풀이 방법은 똑같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얘를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요렇게 만든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세요. 그러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만 구하시면 된다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x 빼기 2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반지름 2짜리. 중심이 2, 마이너스 2고요. 반지름이 2짜리인 어떤 원이 있습니다. 원 위의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세요라고 하는 순간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를 찾습니다. 제곱 16 더하기 9니까 25라서 5가 됐을 거고 암산할게요. 이제는 갖다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6 요렇게 되겠죠. 20이 돼서 4가 됩니다. 그럼 내가 찾는 최소값은 저 4에서 2를 빼주시면 되고요. 최대값은 4에서 2를 더해주시면 된다고요.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시면 원이 있다. 직선이 있다.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 빼면 최소, 반지름 더하면 최대. 여기까지 됐지? 이 원리를 그대로 사용해서 7번, 8번을 풀러갑니다. 7번 원 위에 두 점 A, B가 있고요. 원 위를 움직이는 점 C가 있대요. 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대값을 찾는 겁니다. 높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란 얘기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란 얘기와 동일한 뜻이에요. 왜 동일하냐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5짜리인 원이 있고요. 두 점 AB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다 찍으세요. 예쁘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다고요. 이미 AB의 길이는 바뀌지 않아요. 돼? 됐니? 그럼 이제 누구만 움직일 거냐? C가 막 움직일 거야 얘들아. C가 여기 있어.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니까 점 C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높이겠죠. 그럼 높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래요. 그 얘기는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라는 얘기가 동일하잖아. 이해하지? 난 뭐만 하면 돼? 중심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려 찍어. 여기에 C가 있을 때 높이가 최대야. 그럼 최소는 언제겠어요? 최소는 여기 있을 때인데 그럼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최소는 못 구해. 최대값만 존재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 됐지? 이것도 그럼 또 뭐 하고 있어? 첫 번째 이 직선을 찾으셔야 돼요. 자, 중심 0,0. 자, 근데 원래는 직선을 찾아서 해야 되지만 이건 두 점이 주어졌으니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자고요. 현 AB의 길이가 빼면 3이라서 9, 빼면 9니까 81. 루트 90짜리가 됐습니다. 3루트 10짜리가 됐어요. 그럼 여기는 2분의 3루트 10이고요. 반지름은 5짜리가 됩니다. 그럼 요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와, 근데 숫자 너무 더럽지 않니? 이러면 25 빼기 4분의 90? 2분의 45? 루트 2분의 5니까 여기에다가 반지름 얼마만큼 더하면 되느냐? 5만큼 더하면 최대값이 되더라.
8번 문제 보세요. 원이 있고요. 직선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B라고 하자. 원 C 위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BABP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세요. 아, 높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라는 얘기구나. 그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신 다음에 반지름만큼 더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라고요. 지금은 그림을 그려보고요. 에이, 직선과 두 점 AB에서 만났다고요? 그럼 AB의 길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AB의 길이는 바뀌지 않으니까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세요. 높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라는 얘기니까 중심에서 직선에다 수선의 발을 내려 찍고 여기에 점 P가 있으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거라고요. 됐죠? 나는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러 갑니다. 우선 AB의 길이를 구하러 가는데 이번엔 점의 좌표가 없고 직선이 주어졌으니까 2x 빼기 y 빼기 10은 0, 중심이 0,0 구하러 갑니다. 반지름 5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찾을까요? 제곱 루트 5고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 2 루트 5. 여기의 길이, 밑변의 길이 찾으러 갑니다. 25에서 20 뺐으니까 여기 루트 5. 따라서 AB의 길이 2 루트 5. 높이 찾으러 가야 되겠죠.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 루트 5. 그림 참 이상하네. 2 루트 5고 반지름 5짜리니까 5 더하기 2 루트 5. 이게 높이다. 됐니? 그럼 내가 찾는 넓이의 최대값 2분의 1. 밑변 2 루트 5. 높이 5 플러스 2 루트 5. 이거 계산해 주시면 답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계속 그냥 똑같은 문제를 표현하는 방법을 달리해서 연속 계속 두세 개씩은 넣고 있어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 등장합니다. 그냥 식으로 여기 봐, 그냥. 이해해야 되는 단원이야, 얘들아. 이건 외우는 단원이 아니에요. 이해를 하는 단원입니다. 자, 두 원의 교점이래요. 두 원의 교점은 만난다는 얘기잖아. 근데 두 원은 항상 만나니? 누가 항상 만난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원의 위치 관계가 필요한데 두 원의 위치 관계가 교육 과정에서 빠졌어. 그래서 이게 너무 생뚱맞은 시험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해야 되니까 뒤에 거 먼저 잠깐 볼게요. 여기 봐. 여기 있다. 죄송합니다. 두 원의 위치 관계 먼저 좀 볼게요. 두 원의 위치 관계. 안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났는데 바깥쪽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해서 외접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두 점에서 만날 때가 있고요. 내접할 때가 있습니다. 됐지? 그 다음 아예 안 만날 때가 있어. 얘가 안쪽으로 파고들 때도 안 만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안 만난다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안 만날 수 있고요. 요렇게 해서 안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라고요. 원은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그 생각들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얘네들의 관계를 어떻게 찾느냐? 가장 간단하게 연립하지 않습니다. 연립하는 거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뭐 하죠? 중심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의 합을 비교하는 거예요. 너의 반지름 R1, 너의 반지름 R2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이 더한 게 D보다 작잖아. 그럼 안 만나겠지. 돼? 얘 반지름 3이고 얘 반지름 4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래. 그럼 둘이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지 뭘. 이런 상태로 비교하는 겁니다. 계속. 자, 외접한대요. 외접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반지름의 합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와 똑같습니다로 문제 푸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두 점에서 만난다 몰라.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 두 점에서 만나려면 너와 너 사이에 있는 거야. 됐지? 자, 외접합니다. 가봅니다. 여기 반지름 R1이고요. 너의 반지름 R2예요. 그럼 큰 원의 반지름과 작은 원의 반지름이 존재할 텐데 두 반지름의 차이가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와 똑같으면 되겠죠. 그 사이에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됐니? 두 원의 교점이에요. 원과 원이 만난대요. 자,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이 서로 지금 현재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1번 시험 문제 뭐 나오겠어요? 교점을 찾아라 나오겠어? 안 나와 얘들아. 전혀 교점을 찾아라는 이 단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큰 원이 있고요. 작은 원이 있습니다. 교점을 찾아라 그러면 둘이 연립방정식을 해야 돼요. 얘 몇 차식? 얘 몇 차식이야? x, y에 관한 2차식. 얘도 몇 차식? 2차식. 2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야. 근데 둘 중에 인수분해 되는 애는 없어. 그런데 얘 x제곱 y제곱 일반형으로 쓰면 얘도 x제곱 y제곱 얘도 x제곱 y제곱이겠죠.
여러분을 위해서 설명합니다. 둘의 교점을 선생님이 P랑 Q라고 할 거예요. 나보고 나는 시험 문제 PQ를 구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PQ를 구해서 시험 문제를 풀고 싶어. 그러려면 둘이 연립을 하셔야 돼요. 2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입니다. 인수분해 되는 식이 없고 1차식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둘이 빼서 1차식을 찾는 거예요. 둘이 빼면 2차 항이 한꺼번에 소거가 되고 1차식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1차식을 다시 두 식 중에 한 식에다 갖다 대입해서 연립을 해서 교점을 찾으시는 거예요. 맞지? 연립 방정식에 설명하고 있는 거야, 얘야. 모든 단원이 다 연결이야. 이거 따로따로 하는 거 없어. 근데 PQ를 찾는 일은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 나는. 지금 이 단원의 문제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어떤 도형이 있을 수 있대. 그 도형이 두 가지란 얘기야. 하나는 직선, 하나는 원이야. 자, 우선 제일 손쉬운 직선 먼저 찾자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고 싶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고 싶습니다. 직선은 몇 차식이죠? 갑자기 내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얘기했어. 직선은 몇 차식이야? 2차야, 1차야? 직선. 함수, 1차 함수. 1차잖아요. 직선은 1차식이에요. 맞죠? 직선을 찾고 싶습니다. 여기 보세요. 두 원의 교점이 있어요.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고 싶어요. 우리가 이 직선은 이름을 줘요. 이걸 무슨 직선이라고 부르느냐?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느냐? 만나면 현이잖아요. 이 원에 대해서도 현이고 이 원에 대해서도 현이니까 둘의 공통현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제일 중요한 말 몇 차식이라고? 공통현 몇 차식이라고 크게 대답해줘. 안 들려. 나 늙어가지고. 몇 차식? 직선이야. 직선은 몇 차식? 1차식.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둘이 연립하고 싶어요. 그럼 난 몇 차식이 필요해? 1차식이 필요해. 그래서 둘이 뭐 해? 빼. 그럼 몇 차식이 나와? 1차식이 나오잖아. 둘이 빼면 1차식이 나와. 둘이 빼면 1차식이 나와. 너는 1차식이야. 그냥 둘이 빼면 1차식. 얘겠지. 다시 한번 보세요. 잘 봐봐. 논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두 원의 교점을 찾고 싶어서 두 원끼리 뺐어요. 빼서 어떤 직선을 만들었어요. 이 직선은 뭐냐면 너네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란 뜻이겠지. 왜? 이거랑 이거랑 연립한다는 얘기는 이 원과 이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찾고 있는 거잖아. 이해돼? 그게 이 보라색 선 아니야?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공통현의 방정식을 찾아라 그러는 순간 그냥 둘이 빼면 된다고. 그럼 그냥 직선이 나오니까. 됐어요?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찾고 싶어요. 봐봐. 점 두 개를 지나는 원은 몇 개 있다고? 졸라 많다고. 무수히 많다고. 그러니까 점 하나가 더 주어져 있어야 돼, 얘들아. 아니면 무언가 다른 녀석이 더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선에서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아서 기울기가 얼마짜리다, 어떤 점을 지난다 이렇게 한 점을 더 주잖아요. 얘도 한 점은 더 줄 거야. 어찌됐든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아. 그걸 표현하고 싶어. 어떻게 표현하면 돼?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럼 K 값에 관계없이 너도 0이고 너도 0이잖아. 너 0, 너 0, 너도 0, 너도 0. 연립해? 그럼 교점이 두 개가 생겨? 따라서 이 식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식을 전부 나타낸 겁니다. 됐지? 그 중에 이 직선을 찾고 싶어. 그럼 K에다 얼마를 대입하면 되느냐? K가 마이너스 1이면 직선이 나오는 거야. 그냥 둘이 빼면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원이 등장하는 거예요. 됐죠?
우리가 직선과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직선을 열심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건 간단히 끝낼 거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식을 찾아라. 그게 직선인지 그 종류가 두 가지라고 해서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식은 이렇게 쓰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K가 마이너스 1이면 둘이 빼버려서 1차식이 나온다고. 아, 그럼 직선이 나오겠네.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땐 원이 등장할 거라고요. 이렇게밖에 푸는 방법이 없어. 교점 찾는 문제 아니야. 자, 문제 좀 볼까요? 문제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나왔습니다. 책 그냥 외워보세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직선이야? 그럼 둘이 뭐 해버리면 된다고? 그냥? 뭐 해버리면 된다고? 빼버리면 된다고. 1차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연립 방정식을 푼다고 제발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2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은 둘이 빼면 직선이 나올 거야. 그 1차식과 다시 2차식을 연립해서 교점을 찾는 거니 결과적으로 2차식을 빼서 만든 직선은 2차식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버린 뜻이 되는 거잖아. 말이 이렇게 꼬여. 그러니까 빼자고요. 이것에서 이거 빼면 사라지고 이것에서 이거 빼면 사라집니다. 마이너스 AX에서 마이너스 2X를 뺐으니까 2 빼기 AX. 6Y에서 2AY를 뺐으니까 6 빼기 2AY. 9에서 1을 뺐으니까 8이냐.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A 값은 찾아진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다른 말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찾으래요. 그런데 교점 두 개야.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으니까 점 하나를 더 준 거라고. 총 3개 점이 필요해 원이 하나로 그려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귀찮아요, 얘는. 전혀 간편하지가 않아요. 자, 요렇게 식을 쓰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식인 거고요. 그 중에 K가 마이너스 1이면 직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원이 될 텐데 K를 찾는 게 목적입니다. 1,2를 지난대요. 갖다 대입하시라고요. 1,2를 1, 4 빼기 4 K에 1, 4 빼기 6 빼기 4 더하기 4는 0 1 빼기 K. 따라서 K가 1이 등장했습니다. 1이니까 다시 써. 2X제곱 더하기 2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 양변을 2로 나눠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하고 끝내시면 된다고요. 굳이 표정으로 바꾸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풀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자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발전 예제 12번. 당연히 이 문제가 나와야죠.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두 가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설명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풀지 말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발. 두 원의 공통현이니까 교점이잖아. 두 점 사이의 거리잖아. 나는 둘이 연립할 거야. 1차식을 만들 거야. 그 1차식을 다시 여기다 대입해서 교점을 찾아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도 답은 나오겠죠?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뭔가 생각이 안 나면 이 방법까지를 써보기는 해야 돼요. 시험을 볼 때라면. 그런데 지금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겠죠. 그림으로 풀 거예요. 그림으로. 너는 중심이 0,0 반지름이 2짜리고요. 너는 중심이 2,2고 반지름이 2루트 2짜리인 두 개의 원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원을 그려보도록 하죠. 자, 봅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어떻게 내가 풀고 있는지를. 자, 우선 요 녀석의 중심은 2,2고요. 반지름 R1이라고 하면 2루트 2짜리고요. 너는 중심이 0,0이고요. 반지름이 2짜리입니다. 나보고 구하라는 건 파란색의 길이라고요. 돼? 자, 파란색의 정체를 잘 보세요. 파란색은 현이에요. 현의 길이를 구하라는 시험 문제라고.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니네들이 앞에서 배웠던 이 풀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야 돼. 이 풀이 방법을 잘 봐봐. 원이 있고 직선이 있어서 중심에서 직선까지 뭐 수선발 내려 떨기 이거 할 거잖아.
뭐가 필요한지를 봐. 나는 원이 왜 두 개 있어야 되는지. 아유, 뭐야, 똥멍청이. 원이 두 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현의 길이를 구하려면 직선이 필요하다고요. 직선이 필요해. 그치? 그럼 이 시험 문제는 왜 이렇게 나온 거겠어? 나 직선 주기 너무 싫어. 네가 직선을 찾을래? 이 직선을 나보고 찾으란 얘기잖아. 그죠? 둘이 뭐 해버리면 돼? 빼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거에서 이걸 뺍니다. 4x 플러스 4y는 4. 저 직선이 구해졌다고. 그리고 나면 원 하나를 버려 이제. 그냥 현의 길이 구하는 거라고. 직선 찾았고요. 중심 알고요. 반지름 알았어요. 그럼 할 일이 뭐밖에 없어요? 수선의 발을 떨고 나는 이 길이가 필요해. 제곱 루트 2고요. 1입니다. 그 다음 반지름. 너 반지름이야? 반지름이 2예요. 그럼 내가 찾는 이 길이가 루트 4-2분의 1이 된다고요. 루트 2분의 7 2분의 루트 14. 따라서 공통현의 길이가 루트 14야. 이렇게 푸는 거야. 돼? 마치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문제라고요. 단! 직선을 줬냐? 직선을 안 줬냐? 현의 길이를 구하려면 직선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둘이 빼서 네가 직선을 만들어. 그리고 나서 원을 하나 버리면 끝나. 라고 시험 문제 푸는 거라고요. 두 원의 교점, 두 원의 서로 다른 두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가 파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곧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의 방정식을 찾으세요가 된 거예요. 풀어 읽으면. 그럼 그냥 식을 그대로 써요. 무식한 것 같지만 그냥 그대로 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원점을 지난대요. 갖다 0,0을 대입합니다. 빵빵빵 마이너스 8 빵빵빵빵 플러스 6k. 따라서 k의 값이 3분의 4가 된 거예요. 자, 가서 그냥 빼셔도 되고요. 양변에 3을 곱한 다음에 빼시고 나서 최고차의 개수를 1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 자유야. 여러분한테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3을 곱하시면 3x제곱 4x제곱이니까 7x제곱이 됐고요. 당연히 7y제곱이 될 거고요.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x고요. 4를 곱하면 16이니까 마이너스 와 근데 저 너무 지저분하게 나온다. 22x가 나올 거고요. 4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2a가 y 될 거고요. 마이너스 24, 64, 24는 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 만들어졌으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7분의 22x 마이너스 7분의 12ay가 는 0이다. 이 녀석의 반지름이 1이다. 완전 제곱식 만들라는 얘기겠죠. 됐죠? 자, 10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뭐 하자? 둘이 빼자. 그리고 원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낸 겁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둘이 빼자. 11번 좌표 평면에서 두 원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한. 이건 좀 잘못 나왔네요. 11번은 나중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순서가 잘못됐어요. 자, 12번 두 원이 만나는 점 두 점을 PQ라고 하자. PQ의 길이를 구하세요.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요? 직선이 필요하다고요. 나는 직선이 필요하다고. 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직선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두 원끼리 뭐 하시면 된다? 빼면 된다. 하나만 다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자, 전개해 주세요. (10이니까) 15. 2니까 23. 둘이 뺍니다. 4x 빼기 8y 빼기 8 따라서 x 빼기 2y 플러스 2는 0. 이게 직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고 이제?
이제 어떡하자고요? 원 하나 버리세요.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이 편한 원을 하나 찾습니다. 이 직선과 이 원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구한다고 풀면 된다고요. 원이 있어요. 이 직선이 있어요. 너 중심이 1,-1짜리예요. 반지름이 5짜리입니다. 그럼 내가 할 일,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다고요. 제곱 루트 5고요. 1 플러스 2 플러스 2 따라서 루트 5예요. 그럼 이 길이가 2 루트 5짜리가 돼서 공통현의 PQ의 길이 4 루트 5가 되는 거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 반지름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원의 넓이를 찾으래.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졸라 많아. 하나로 결정이 되려면 점 하나가 더 주어져 있어야 되는데 여긴 점이 없다 얘들아. 그 수많은 원 중에 제일 작은 원이 누구니를 찾으란 얘기야. 돼? 이해돼? 자, 그럼 뭘 이해하면 되냐면 지금 봐봐. 원이 있어요. 현 중에 가장 긴 현이 누구라고요? 지름이라고요. 이해돼? 이걸 머릿속에 잘 생각해 봐봐. 예쁜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냥 문제를 풀겠습니다. 두 원이 있어요. 여기를 PQ라고 하고요. 이제 이 두 원은 꺼져버리는 거야. 이 두 원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그냥 저 PQ를 지나는 원 중에 가장 작은 원을 찾는 건데 잘 생각해봐. 이 PQ가 현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뭐 반지름은 얘보단 더 길단 얘기지. 어?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내가 오늘 이런 형태로 그려보라고. 반지름이 커지겠지. 근데 내가 다시 아유, 왜 오이지 같은 모양이 나오냐? 이런 형태가 되면 얘보단 좀 짧겠지. 돼? 근데 이게 현이 되는 순간 반지름은 이 길이보다 길어질 거라고. 이해돼? 그런데 현 중에 제일 긴 현이 뭐라고? 지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름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지름이 되는 원이 제일 작은 원이겠죠. 이걸 이해하고 문제를 풀라는 얘기야. 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보세요. 두 점 PQ를 지나는 원 중에 가장 작은 원이 되려면 PQ가 지름이어야 돼. 현이 돼서는 안 되지. 왜? 저게 현이 되는 순간 지름은 저 현의 길이보다 길어진다니까. 됐니? 이해돼? 이걸 지름으로 하는 원보다 더 작은 원은 존재하질 않아. 왜? 이게 지름이 아니고 현이 되는 순간 지름은 PQ보다 길어질 거라고요. 왜? 현 중에 가장 긴 현이 지름이라며. 이게 현이라고 불리는 순간 지름은 너보다 커. 그러니까 더 큰 원들이 계속 존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가장 작은 원이 되려면 이 PQ가 지름이어야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럼 13번 너네 넓이를 구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누구의 길이 구하라는 얘기야? PQ의 길이 구하세요니까 문제 형태는 다릅니다. 하지만 답은 얘랑 똑같겠죠. PQ의 길이가 지름인 거잖아. 문제 그래서 똑같이 낸 거야. 선생님 안 구하려고. 가장 작은 원. 잘 보세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인 거야.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졸라게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작은 원이 되려면 이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 돼야 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이 문제의 출발점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A, B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A점과 B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작은 원은 A, 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인 거예요. 그럼 두 원이 만나서 교점 두 개가 생겼습니다. 그 두 교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제일 작은 원이겠죠. 이해됐니? 그럼 이걸 어디다 또 활용하겠어? 계속 만드는 거야. 원이 있어요.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두 점 A, B에서 만났어요.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 제일 작은 원은 누구니? 너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요. 돼?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찾아라.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 이렇게 쓰는 거죠.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식, 원, 원.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식, 직선, 직선.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 원, 직선, 직선, 원. 뭐 바꿔서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똑같이 쓰고 있죠. 누군가의 교점을 지난다, 항등식이다.